성장주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격 변동이 무지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변했다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것인가? 엔비디아 실적 하단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폭락할까요?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어제는 좀 팔았지만 뭐 지금 약간 순매수하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뇌동맥 영상 진단 솔루션, 비급여 시장 진입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에 HBM 쪽도 그렇고 실망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게 어제 한미반도체 6% 오르는 거 보고 그러니까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실망도 크고, 그러니까 어떤 업황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또 설레발을 치면 이래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기분 좋았다가 또 막 나올 때 보면 또 이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전지주도 그렇게 쫙 오르다가 장중에 쫙 그렇게 빠졌잖아요. 요즘 이 패턴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혹시 오르는 주식들. 근데 참 많이 오르긴 했어요. 급등했었어. 최근 여러 날. 네,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인데 과거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흐름 보게 되면 이런 날.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4월 달인데 에코프로 뭐 2차 전지 얘기 나오면서 쫙 하고 올랐습니다. 요거까지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 네, 이런 패턴들.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진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종목들도 이때 나온 얘기가 맨날 그거였습니다. 그때도 뭐 얘기 나오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뭐 이제 저는 지주사로 보긴 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게 실적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까지 가치가 되겠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4개월 동안 뺐습니다. 이때 10만 원대 있다가 6만 원대 가게 되면 40%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쳐요. 근데 이런 때도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난 성장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씩 사고 그러다가 이거 4개월 버티는데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변화 나오면서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밀더라고요. 이때였나? 이때도 쭉 가다가 이때도 한 14만 원대 같은 게 11만 원대 들어옵니다. 10만 원대가 11만 원이 깨집니다. 이것도 한 30%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장주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격 변동이 무지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변했다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것인가? 이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과정들을 끝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했을 때는 그때는 주가는 저기가 있죠. 근데 나는 그 과정들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렇게 되니까 또 반도체는 역시 안 돼.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고 했을 때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일 엔비디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출 기단을 55% 성장으로 보고 거기다가 이제 위아래로 한 5%대 그 밴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위쪽이 아니라 여기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는 좀 발이 동동 구르고 있죠. 좀 이런 수요가 넘치는 기회인데 딱 패키징만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 지금 준비가 덜 됐어요. 이게 지금 TSMC가 대표적으로 하고 TSMC가 이제 코어스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증설이 안 됐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까지 가야 증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 대만 업체 SRIP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고 또 엠코 모두 다 지금 패키지가 제대로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이제 GPU 뽑아내다가 거기다가 HBM 결합해서 딱 만들어서 패키징으로 가는 게 H100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요게 안 되다 보니까 요거 다 준비가 됐는데도 영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여기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엔비디아도 상승하다가 이제 2%대 그 하락한 이유가 아마 네. 그럴 이유일 거예요. 이익 실현 해보자 일단 혹시 모르니.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얘기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실적 하단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폭락할까요? 요거는 다른 문제죠. 이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낙폭이 커진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 관련된 GPU 요 관련된 매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월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GPU 생산 능력이 19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증설 완료돼서 이제 TSMC가 꾸준히 증설해줘서 이것까지 준다. 올해 말쯤 가게 되면 28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다. 내년 말, 24년 말 가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62만 개 나옵니다. 개수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부터 내년 말,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뒤 가게 되면 3배가 커집니다. GPU만 이렇게 3개 퍼진다. 근데 이걸 생산만 하고 끝일까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GPU가 앞으로 3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HBM은 얼마나 커질까요?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 다음 달에 HBM3E라고 그래서 익스텐디드입니다. 네. 이거는 확장된 거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하면서 MUF 이쪽까지 새로운 공법 쓰기 시작하면서 2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3배 커지는데 이쪽 단은 지금 168 기가 이 정도쯤 2배, 3배 더 커지는 영역을 다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래서 안 가는 듯 가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 보게 되면 확 커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패키지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패키지를 뭘 어떻게 하냐면은 패키지가 될 때는 저희가 왜 자꾸 후공정 얘기하냐면은 이게 칩 하나만 가지고 딱 나가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칩을 하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은 이제 웨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에서 네. 칩 다 만들게 되면 웨이퍼 테스트가 나옵니다. 테스트 나오고 이걸 가지고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키징 테스트까지 합니다. 단계가 2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테스트까지 들어가는 단계까지 해서 그거 완료가 돼서 그 다음에 제품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는 게 후공정이잖아요. 이번에는 다 어드밴스드 레벨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중요해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모품 있죠. 소모품 업체들 저희 다 아시지 않습니까? SK샹은 ISC, 삼성장은 TFE 이런 것들처럼 소켓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면 또 그 프로브 카드가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또 소켓이 있을 거고 이런 건 다 소모품이잖아요. 그 들어간 거 한 단계 다 레벨업 되게 되면 얼마나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그게 장비 쪽이에요. 그리고 또 패키징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 다 아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본딩 TSV 본딩부터 쭈루룩 이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커질 텐데 그냥 주가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주 또 큰 기회를 노립니다. 제가 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냐면 그만큼의 성장의 앞으로의 Q의 확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제 입장 쪽에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메모리 쪽과 관련된 하이닉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어디를 지금 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연관돼서 이쪽이 다 함께 보는 건지? 비밀입니다. 저기 뿅망치 말고 망치 가져. 협박. 살해의 욕구가 아니 느껴지셨나요? 그 옆에다 놓고 네. 어우. 그러니까 이 망치가 이 망치냐. 금망치냐 은망치냐 뭐 네. 이러면서 예.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첫 단을 본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맞죠. 네. 그게 맞고 근데 당장은 이 흐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을 혼을 쏙 빼놓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때 당했던 것처럼 네 그랬을 거고 초기 때 에코프로처럼 네 이런 과정 나올 거고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장비 입단 그 소재는 조금 그렇고 장비가 가장 먼저거든요. 그 다음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쪽의 소재 이런 또 일반 테스트까지 이건 다 열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준비해 가자.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 주가가 고점에서 음봉 탁 나왔다고 그거 하나 보고 아이고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가시고 혹시나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 하단부 나왔을 때 거기서 만약에 우르르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대응할 준비 좀 하시고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산리님, 네, 슈퍼챗,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 열심히 하는데 주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약간 운명에도 맡겨야 되겠죠. 아, 그냥,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100% 미래를 다 알면은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지. 그냥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과 환경을 바탕으로 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또 변수들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되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생각하게 되면 거기 내 성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산업을 봤을 때 내가 성향이 아우 나 보이는 잘 못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면 그 산업 가지고 다닥다닥 하면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아니야 나는 단기 매매 못해 그러면 저거 추세 이렇게 쭉 보면서 빠질 때마다 들어갈게.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이런 것도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하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를 계속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보강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 한미반도체 두 번째로 이제 지수 편입이 결정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 구간에서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재미없이 이렇게 행보할 때 한미반도체가 14일부터 해외 쪽으로 NDR 즉 기업 설명회를 이제 싱가포르, 홍콩 쪽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다니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기업 설명회를 듣고 야 한미반도체가 역시 HBM 쪽에서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고 지금 8월 11일 이후에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어제는 좀 팔았지만 뭐 지금 약간 순매수하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에코프로와 함께 8월 11일 결정 이후에는 조금 순매수 쪽으로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너무 전체 덩치가 이제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이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시가총액 6조 정도 되는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에 잘 없었거든요. 예, 옛날에 원익 IPS가 진짜 잘 될 때 한 2조까지 갔었나? 아무튼 그 정도였지 이렇게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온 장비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참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모펀드도 최근에 뭐 주가에 반응이 없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투신도 뭐 좀 사다가 최근에는 좀 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간은 좀 멈춰 있는 상황에서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외국인들은 살짝 매수 쪽으로 그 정도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조금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뭐 다양한 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가 최근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일부 바이오들이 약간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10년물이 4.3% 돌파하고 2년물이 5% 이렇게 돌파하면서 바이오가 일단은 조금 최근의 움직임보다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AI하고 접목이 된 의료 AI 쪽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드려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년으로 가면 실적으로 조금씩 반영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인가요? 이 나라에서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직접 실손보험을 이제 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실손보험이 대부분의 부분이고 직장에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영진들 CEO들한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뭐 보험 적용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라고
라고 했더니 CEO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찬성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인터뷰할 때 뭐 지금 뭐 마운자로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 보험 지원되나요?라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우리 됩니다. 그러면 다닐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 AI 쪽도 이 정부 규제, 그 다음에 보험 등재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조금 풀리는 부분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입어서 되기 때문에 국내 의료 AI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숫자는 안 나오지만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루닛 JLK 뷰노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후발주자가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그 밑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좀 올라오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딥노이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2조, 그 다음에 5천억에서 7천억 이렇게 되니까 1,500억 정도에 있는 시가총액은 좀 싸지 아니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회사는 두 개의 투트랙으로 사업 모델을 진행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직접 내가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딥노이드가 주도하는 AI 개발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것도 플랫폼을 내가 이제 뭐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이죠. 의료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직접 주도해서 AI 개발하는 할 수 있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요 투 트랙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그러한 투 트랙의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딥 AI가 있고 딥 뭐 PHI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임상시험 준비하는 게 있고 개발 진행 중인 게 있고 인허가 완료된 게 있고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요 뇌 MR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뭔가 가깝게 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경쟁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루닛 뷰노 JLK를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붙으면 이쪽은 연평균 CAGR이라는 것은 연평균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7%씩 성장한다라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진단 솔루션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올 3분기에 뇌동맥 영상 진단 솔루션 비급여 시장 진입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 딥노이드의 모멘텀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로 이미 자금 조달이 끝났다.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볼 때 자금 조달 이슈가 완료가 됐거나 당분간 없을 것들, 굳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노이즈가 없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딥노이드도 최근에 18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자금 조달 이슈는 좀 비껴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봤던 가격대는 여기 19,750원 정도에서 여기에서 제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볼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포인트는 요거였죠. 주봉 MACD 오실레이터였습니다. 앞에 요 세 기업들이 어땠냐면 루닛, JLK, 뷰노가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시세를 꽉 뽑고 난 다음에 뭔가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딥노이드는 아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머지 세무 종목들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이틀 동안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해서 신고가 경신을 했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8만 주씩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보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20% 정도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딥노이드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했던 19,000원 정도 전후에 있을 때 거래량, 캔들의 크기랑 어제 주가가 이제 20%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캔들의 크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거래량이 고점에서 조금 터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의 시가 한 24,000원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분위기가 의료 AI 쪽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괜찮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AI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뜨거워진다. 그러면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해봐도 되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지난번에 요거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닝 시즌에서 가장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비만과 이 GLP-1에 대한 언급 횟수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키워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또 실적 시즌에서 회사별로 AI의 언급 횟수를 보니까 AI에 대한 언급 횟수가 아주 많았던 이 기업들이 요렇게 순서대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AI 뭐 하고 있다 뭐라고 일부러 뭐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AI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핫한 키워드는 맞다라는 게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